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철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금이 4월 14일, 4월 15일이네요. 4월 15일인데 이사대책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소식 한번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사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유튜브에 컨텐츠로 만들었었는데 이사 부동산 대책은 변창흠 장관이 2020년 12월에 취임하면서 그 전에 김현미 장관은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쪽으로 시장을 정책을 폈었는데 그 정책 자체가 시장에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요 억제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장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공급을 시장에 많이 늘리고 또는 추후에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사 대책 나온 이후에 정부가 계속 쉬고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면밀하게 계속 관찰했다면 그 이후에 후속 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사 대책 이렇게 우리가 공급하겠다. 공공재개발을 비롯해서 공공재건축,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 사업, 중공업 지역 이런 대책들을 이사 대책의 큰 틀에서 명제를 만들고 하나하나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처음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16곳에 걸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 공공재건축 후보지도 후속 대책으로 5곳을 발표했고요. 지금 문제가 선거 전에 문제가 촉발됐던 2월 24일에는 광명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신도시를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 대저 신도시나 광주 산정인가요? 그쪽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광명 신도시 발표한 이후에 LH 사태가 촉발되면서 대책에 대한 효과 면에서 뭔가 이렇게 효과가 좀 희석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러한 공급을 선도할 지역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1차 선도사 후보지, 2차 선도사 후보지 이렇게 공급에 대한 굵직굵직한 후보지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핵심은 특히 이제 주택의 문제가 촉발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특히 그 중에서도 역세권과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종변경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결국에는 상당한 물량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말 그 이후에 조금씩 안정화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심리지수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심리지수를 살펴보면 역시나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1월까지 부동산 심리지수는 계속 상승하는 양상이었는데 12월부터 3월까지 조금씩 부동산 심리지수가 하강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뜨겁게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갔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심리지수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을 거쳐서 시장 자체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국토연구원 심리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급 대책이 제가 볼 때는 효과를 보고 있다. LH 사태만 아니었으면 더더욱 효과를 크게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거 외에 직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급등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핵심 요인으로 꼽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미국, 중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자산, 그 중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급등은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올 초 들어서 주식시장이 약간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미국의 10년 금리, 10년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 어떤 달러가 강화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는 올리진 않았지만 조금씩 은행에서 사용하는 금리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했는데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동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지금이 가장 최저점이다.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시장에 이게 부동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금리라는 항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는 주로 영끌을 통해서라도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이사 대책을 대표적으로 필두로 하는 서울 도심권에 또는 수도권에 공급 물량 많이 늘리겠다는 이 시그널과 계속전 후속 대책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금리가 이제 가장 저점인데 오를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심리지수라는 그 도표를 보더라도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항상 현장에서 강동구에서 청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체크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광고를 꽤 여러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말까지는 그나마 부동산 광고를 네이버에 올리면 특히 아파트는 되게 민감하거든요. 1월 말까지는 간간히 연락이 왔었는데 2월, 3월 들어서 물건을 올렸을 때 지금까지 한 7건을 올렸는데 문의가 온 건은 7건 통틀어서 한 5번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2월 달부터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어도 호가 기준으로 5천원에서 1억 상태를 높인 상태에서 나와 있는 매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 그것은 고객들의 문의로 제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미 그렇게 문의 수가 전폭적으로 줄어들면서 아파트 시장 자체가 조정 장세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있다는 측면만 측면만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할 때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다. 이러면서 이제 야당에 몰표를 줬던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급하게 올랐다는 것은 안정을 꾀하면서 양질의 주거들이 도심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그러니까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산이 올라가는 것이 나중에 꼭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약간 불안하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서울 수도권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공급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지역도 서울 권역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이런 공공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통해서 임대 물량도 많이 늘리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 바뀐 시장, 그 오세훈 시장 자체가 내세우는 것이 과거에 굉장히 뭐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라든지 그 한강변에 굉장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개발을 촉진시키는 전혀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공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공공 재건축이나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그런 방식이 아닌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압구정 현대라든지 잠실 5단지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성수동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천 중심으로 지금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불안 시장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촉발이 돼서 오세훈 시장 이후에 유망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뭐 6억씩 올랐다라는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안정돼 가고 있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교란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지금 이사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독자적인 어떤 행동을 일어나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재건축 시장이 급등하면서 주변에 있는 가격들을 자극한다면, 그 화살이 오세훈 시장에게 갈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키고 정말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대로 기회를 주고 그런 어떤 그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어떤 역할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집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실제 후속 대책이 차근차근 발표하면서 시장 자체에 계속 공급을 늘려간다라는 시그널과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지금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가장 최저점이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보다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서 집을 샀을 경우 굉장히 어떤 대출 압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는데 금리 상승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하는 바와 같이 네이버에 아파트 많은 물건을 광고하고 있더라도 7개를 광고하고 한 2, 3개월 동안 전화 5통밖에 받지 못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안정이 돼서 여러 가지 후속 대책에 따라서 시장에 양질의 매물들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안정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유망 재건축 단지들의 어떤 기대치를 불어넣으면서 가격이 불안하게 될 어떤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4월 달의 시장 분위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체적인 어떠한 그 관심사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